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62일차 국회직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들을 풀 건데요. 10번 문제에 나와 있는 레지미로는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레지미로는 사실 지방자치론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어서 지방자치론 설명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7급 지자론 선택 과목 할 때, 그리고 7급용 모의고사 할 때는 설명을 하는데 9급에서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국회직 8급이 되었으니 한번 풀어보고 레짐이 이런 거다. 요 정도만 익히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자, 1행제 9급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9번 우리가 잘 아는 정책 결정 모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정책 상황 설명하기보다는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린드블룸의 점증 모형은 만족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모형입니다. 당연히 주로 정책 결정자들의 비합리성에 현재 적용되는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죠. 회사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와 관련해서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 절차, 무죄중심의 탕색, 그리고 조직의 학습,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 불확정적인 선호, 불명확한 기술, 상시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일시적 참여자. 이들을 기본 전제로 하죠. 쓰레기통 모형의 세 가지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러다 갑작스럽게 문해 참선,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선택의 기회. 그죠? 결정의 기회가 선택의 기회지 뭐.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에 통안에 우연히 들어와서 만날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이게 일시죠. 요게 틀렸다라는 걸 잘 잡아내셔야 합니다. 문장이 길고 내용 요소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거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조심하시면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5번입니다.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합리와 초합리 모두 고려하죠. 기본 모형은 합리 모형을 쓰되 합리 모형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능력, 초정책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합리 모형에 대한 내용은 양적인 내용이자 합리적인 요소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 직관적 판단에 대한 내용은 질적인 측면이자 초합리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문제의 틀린 선지는요. 4번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0번 갑시다. 레짐 이론. 레짐은 진짜 별거 아니고 여러분 이게 레짐이에요. 이게.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 지역정부, 지방정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레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방 거버넌스 혹은 지역 거버넌스예요. 지역의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자.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해서 정부와 비정부기관 사이에 협력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입니다. 절대 어려운 이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짐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지방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짐 이론은 지방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적인 변수들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다양한 외부적인 요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이 정치 행위자들의 요구 협상력보다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요. 지방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정부와 지금 비정부 기관의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경제적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 1번 맞는 선지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거는요. 레짐에 대한 설명이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고쳐보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이에요. 레짐 이론은 초기 다원주의 이론과 달리 정치 과정이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나 개인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부 또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건 레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신다원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 마지막 지금 보시는 5번 레즘 이론은 지방정부의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정책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이건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3번 X, 5번 X. 자, 4번.
레지미로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민관 협력 장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장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지방 차원에서 발생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라는 것만 보통 알고 계신다라면 뭐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공직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일반 행정직에서도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1번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아시겠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일단 적용 대상의 공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적용하는 법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확실하게 청탁금지법이고 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일단 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청탁금지법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일단 법적인 내용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입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대령 이상의 군인 아시겠지만 4급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가 있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니까 마찬가지로 4급 이상입니다.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의 청렴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기준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입니다. 부패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5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통제에 대한 내용들 문제에서 서술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행정부와 독립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상 기관,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법률기관이죠. 독립적인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소추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전체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해설지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률상 기관이고 실제 고충민원에 대한 권한은 담당하고 있지만 직권 조사나 시찰 불가하고 소추권도 갖고 있지 않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건 알고 있죠? 자, 2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 위반 시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새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는 권한이죠. 자, 감사원은 헌법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회계검사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들을 수행하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이 감찰 업무를 진행할 때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입법부나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정당 해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한다. 틀렸죠?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행정심판은 재결정에서 담당하고요. 행정법 하시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거 둘 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국무총리실은 2006년부터 시행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자체평가를 하고요. 자체평가의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체평가가 일단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가장 기본평가라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5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이고요. 네, 나머지 선지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봐 주세요. 자, 국회직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이나 제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한 번은 읽어봐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의 선지들이 다시 재응용될 수 있으니까 꼭 취지 기억하면서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